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면 배지 사용을 좀 볼게요. 배제 형상은 작물 재배기한테 따르는데요. 제곱미터당 7에서 9리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토마토의 경우에 토마토 오이 같은 경우는 7에서 9리터를 사용하는데요. 제곱미터라는 얘기는 우리가 제곱미터당 보통 2.5에서 3주를 심어요. 3주를 볼게요.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 얼마요? 한 포기당 내가 제곱미터당 3주를 심었다. 그럼 3리터 정도를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곱미터당. 만약 제곱미터당 내가 제곱미터당 3포기를 심으면 뭐예요? 제곱미터당 배지 볼륨은 몇 리터가 필요하다? 여기서 2리터에서 한 포기당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배지 하나에다가 4포기를 심었어. 그럼 얼마예요? 10에서 15리터가 되죠. 내가 몇 리터예요? 10리터 4포기 정도씩 4포기 5포기 심어요. 15리터도 4포기 5포기 6포기까지 심어요. 5포기까지. 보통 4포기에서 5포기 심는 배지. 그러니까 그냥 이 배지 볼륨이 나온 게 아니라 제곱미터당 우리가 몇 포기를 심느냐, 배지 볼륨이 몇 리터가 나오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안면 배지를 따졌을 때 일단은 배지 볼륨이 크다. 어떤 장점이 있어요? 수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안정적이죠. 물이 잘 안 마르겠죠. 그 다음에 단점은 또 하나, 수분 조절이 어렵다. 뭐가 조절이 어렵냐면은 내가 배지 함수를 내가 만약에 70%였는데 60으로 떨어지고 싶어. 그럼 배지 볼륨이 10리터면 어떻게 돼요? 7에서 6으로 떨어뜨리면 되는데 배지 볼륨 15리터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많은 물량을 더 말려야 되겠죠. 20리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배지 볼륨이 클수록 수분 조절이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배지 볼륨이 크면은 보통 여름 재배에 유리하다고 얘기해요. 여름 재배. 그리고 만약에 배지의 볼륨이 작으면은 작을 때 단점 볼게요. 작으면은 물이 금방 마르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분 조절은 쉬울 거고요. 겨울에 유리해요. 그러면 내가 가을에 심어서 8월에 심었어요. 8월에 심은 건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여름 재배 목표를 여름으로 잡아야 돼요, 겨울로 잡아야 돼요? 여름으로 겨울로 잡아야 돼요. 심었을 때는요. 나무가 여기다가 10포기를 심으면 문제가 될까요? 초기에 문제가 안 되죠. 나무가 작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는 게 별로 안 돼요. 이때 심었다가 겨울을 나잖아요. 겨울에는 어때요? 원래 나무가 커도 증발량이 물 요구량이 줄어들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 뭐라고 하죠? 최성기 때가 여름을 통과할 때는 배지물이 큰 게 낫고요. 15리터 이상 되는 거 좋고, 만약에 내가 겨울을 통과한다 그러면은 배지물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어요. 10리터 정도만 돼도 충분히 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배지가 크게 좋아요, 작게 좋아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15리터 쓰냐 12리터 쓴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요. 단 내가 그만큼 15리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조금 더 안전하고요. 10리터를 쓰게 되면 약간 좀 뭐 불안전하긴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 사이에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5리터하고 12리터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 사용하고 안면은 한 번 사용하고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사용 원칙으로 한다. 왜? 배지 안에 구멍이 뚫리고요. 내가 볼게요. 6월 달에 7월 초에 적심을 저거죠. 완료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내가 다시 심으려면 8월 10일 날 다시 심으라고요. 40일의 시간이 걸리죠. 내가 배지를 관리하다 어떻게 배지가? 빼짝 마르겠죠. 물 채우기 쉬워요. 다 수조로 다 빠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관리를 잘 해놓고 이전까지 사용도 가능하긴 한데요. 앞면을 재사용하기 필요한 사항을 보게 되면은 수확 종료 1, 2주부터 급여기시를 낮춰 나에게 배진의 목표를 1.1점으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막판에 그러니까 수확이 종료되기 1, 2주죠. 그러니까 내가 7월 10일 날 완료를 한다고 하면은 6월 말 전부터 우리가 배지를 공급 목표를 배지를 이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을 하고요. 수확이 종료되면 물만 관수해서 배지의 양분을 소모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물만 주란 얘기예요. 말리지 않고. 그 다음에 큐브와 작물을 제거하고요. 작물 종류에는 배지 소독을 하고요. 한 곳에 모아 스팀 소독을 하거나 배지를 그대로 두고 소독을 구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사수소 계통 약제, 페로산이라는 약이 있는데 페로산이라는 약제를 공급을 해서 소독을 해요. 예를 들어요.
뭐 작기가 종료되면 다시 사용할 때 어느 정도 함수량을 유지해야 한다. 30% 이상. 앞면은 넘어가려면 포수라는 건 물을 채우는 걸 포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지 안에 물을 채우는 건 뭐라고 한다? 포수. 네, 포수라고 해요. 포수라고 하는데 포수가 어렵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제 배지 형상이 너무 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앞면은 눌리면 특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얘 어때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예,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을 정식하기 전에는 처음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포수형 배양액으로 포수를 시킨다. 포수시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사용할 때 여기다 구멍을 뚫었잖아요. 배액을 뚫었잖아요. 테이프로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테이프를 막아서 포수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힘들죠. 물론 내가 하는 말을 외국인이 하기 때문에 힘들진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이어라고 해서 코코피트. 이제 원래 우리 명칭은 코이어가 정확한 명이고 코코피트는 상표명이고요. 코이어는 이제 인도양 연안 국가들, 인도하고 뭐 스리랑카,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생산이 주로 되는데 주로 이제 그래도 코이어 중에서 제일 그래도 알아주는 게 스리랑카 제품을 제일 알아줍니다. 제품 중에서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야자수 먹고 남은 껍데기가 바로 이거라 생각하면 되고요. 코이어는 거친 칩, 그다음에 코코넛 섬유, 가는 더스트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더스트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더스트가 이제 안정적이면 섬유는 재배관중 계속 분해가 되는데요. 이 거친, 그러니까 이 더스트가 있는데 가는 더스트라고 해서 화인 더스트라고 해서 화인 더스트는 뭐냐면 밀가루 같은 게 화인 더스트고요. 이 거친 더스트가 있어요. 약간 그 칩이 가루긴 가루인데 약간 거친 가루가 있거든요. 요건 좋은 재질이고요. 밀가루처럼 가는 것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배지가 싸구려 배지들은 이 가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싸구려 배지는 이런 칩이라든가 이런 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게 좀 질이 나쁜 것들이거든요. 피트가 뭐냐면은 피트 모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유럽이나 이제 캐나다 쪽에 가보면 늪지대가 있어요. 늪지대에서 수천 년, 수만 년간 그런 늪에 빠져서 나온 식물이 부식된 것들을 피트 모스라고 하는데, 모스가 저거 이끼란 뜻거든요. 피트 모스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 이 피트 모스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죠.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피트 모스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걸 대체할 만한 걸로 우리가 바로 이 코이어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배지 중에서 제일 늦게 출현하는 게 뭐다? 코이어 배지다. 코이어 배지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제가 처음 수경 재배할 때는 코이어 배지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피트모스 제일 많이 쓴 게 안면 폴라이트, 그 다음에 피트모스, 그 코이어는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008년, 9년 들어가면서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이어 배지가 이제 관리가 가장 어려운 배지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1등이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얘가 우리나라 수경 재배에서 한 70%는 코이어 배지가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거의 분해가 되면 자연 친화하기 때문에 폐기에 문제가 없고, 말씀드렸듯이 이 배지는 토양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가져가요. 자기 토양 계량제로 가져가시고. 코코넛 부듬을 6개월 이상 부수시키고 사용되는데 뭐에 부숙한다? 바닷물에서 부숙한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는 이제 3개, 4가지 판매되는데 이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코코넛은 농산물이잖아요. 매해 같은 품질일까요? 그래서 매해 달라요, 품질이. 예를 들어서 코코넛이 흉년인 애가 있죠. 품질이 안 좋아요. 풍년일 때는 품질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풍년일 때는 코코넛 가격이 비싸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나쁜 것까지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풍년인에는 품질이 좋고 흉년인에는 품질이 나빠요. 농산물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코이어 더스트는 이제 리터당 40에서 8g이고요. 공급 80에서 60, 80에서 90%고, 코코 섬유는 뭐 더스트는 그렇고요. 약 98%가 코코 섬유는 약 공급이다. 볼 수가 있고요. 병을 제거한 것과 안 한 것이 파는데 거의 요즘은 제거된 걸 주로 팔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더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2mm짜리가 1mm짜리가 3mm짜리가 있는데요. 이쪽 걸 쓰고 있고요. 이 칩이 좀 뭐 이런 가루 같은 거 있는데 약간 거친 것들을 이제 좋은 더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화이버가 있는데
혹시 학생증 발부하는데 직접 수령한다고 은행에 전화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은 지금 4시에 수업이 끝나잖아요. 나머지 학생들은 제가 나와드려도 돼요? 예? 예. 그럼 직접 받으실 분만 은행으로 가서 받으시면 돼요. 가지고 온다 했는데. 이게 원래 배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증은 과사 자체 내에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가지고 온다고 자기가 그러던데. 그 담당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시간에 계속 그것 때문에 기다렸다 갈 수가 없으니까. 보고 갔어요? 예. 미친 여자. 예? 그 여자가 미친 여자야. 왜요? 자기가 나하고 약속을 어제 했어. 아, 네. 근데 학생이 분명히 저희 수업 4시까지가 정규 시간이잖아요. 근데 2시인가 3시에 끝난다고 하셨다고. 3시에 끝난다. 네, 3시에 그리고 끝나고. 그 사람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니 여기에 인수가 뭐 뜻도 떴더라고. 나는 내 카드를 맺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봤지. 그래서 더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스트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제 화이버가 있는데 화이버가 이제 10mm, 23mm가 30mm가 있어요. 근데 이 화이버는 이 적을수록 많으면 안 좋고요. 이게 화이버 같은 경우는 30mm, 그러니까 3cm 이하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한다고 더스트를 할 때 채로 치잖아요. 미세한 가루는 버리고, 그리고 남은 이제 더 굵은 더스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이버 같은 경우는 30mm가 되잖아요. 33cm가 넘어가면은 꺼내서 다시 잘라야 돼. 이거를 갖다가 기계로 돌려서 잘라줘야 돼.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칩 같은 경우는 12mm짜리 25mm 했는데 12mm 정도로 해서 저 20 넘어가면 이걸 다시 쪼개줘야 되는데 칩판 되는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첫 번째, 아까 더스터가 있는데 화이버가 있잖아요. 그 더스트가 있는데 가루가 2mm, 3mm가 되는데 아주 가는 거 있죠. 이거는 많으면은 부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지가 부풀지 않는다. 그럼 뭐가 많다? 파인 더스트가 많다. 밀가루 같은 더스트가 많은 거죠. 이건 품질이 되게 안 좋은 거. 이건 버려야 된대요, 원래. 제가 업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쪽에 스리랑카의 공장약국에 물어봤더니 그 가루가 많이 그러니까 미세한 가루는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언제 쓰느냐? 이런 발판 만드는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루 발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30mm가 넘어가면은 잘라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게 많으면요. 이게 우리가 물을 좀 이렇게 내복에 각기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뭉쳐져야 되는데 이 파이버가 길고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뭉쳐지지 않고 풀어진대요. 그래서 파이버도 길이가 짧은 거 써야 된다는 거 이것들요. 없어도 안에 짧은 거 써야 되고 칩도 굵으면 어떻게 될까요? 12mm가 넘고 25mm가 넘어가면 어때요? 12mm가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 버리면 물이 그냥 스며들지 않고 돼요. 이게 들어가서 퍼져야 되는데 이게 칩이에요. 얇으면은 이게 젖을 건데 이게 굵으면 어떻게 돼요? 굵으면 이게 튀겨서 흘러 내려가겠죠. 이거 젖지 않고. 그건 뭐예요? 얘가 배지로 역할을 해야 못해요. 배지라는 건 뭐예요? 물을 갖고 있어야 되죠. 물을 갖고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물을 안 갖고 있으면은 배지로서 효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1mm가 넘어갔을 때에는 그런 역할들을 못하기 때문에 칩이 얘도 넘어가면 잘라서 다시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종에서 판매되는 거 보면은 그래서 혹시 학생분들이 나중에 배지를 구입했는데 물을 줬더니 뭉쳐지고 일단 부풀리지가 않아. 이거는 파인 더스트,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게 많은 거고. 또 안에 물을 줬는데 부서져. 그러니까 뭉쳐지면 부서져. 이거 뭐예요? 화이버가 많은 거고. 화이버가 많거나 기른 게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물이 막 쭉쭉 물 땡 하고 줬더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물이 쫙 나와요. 그럼 뭐예요? 스며들지 않고 물이 다 튀어나온 거죠. 못 쓰는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그래서 좋은 배지는 뭐냐? 파인 더스트가 아니고 약간 그 거친 더스트가 40에서 50% 들어있고 파이버가 30mm 이하, 그러니까 짧을수록 좋은 이런 이 파이버가 20% 들어있고 나머지가 칩이 12mm짜리 이하 칩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좋은 배지라는 거죠. 이것들은. 근데 농산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채로 한번 쳐주고 전처리를 해주는 제품들은 괜찮은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안 좋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싼 제품은 뭐가 할까요? 대충 넣겠죠. 대충 정리 안 하고 비싼 제품 그래도 조금 회사가 좀 뭐라고 역사도 있고 좀 오랫동안 팔아왔던 애들은 아마 좀 신경 쓸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해보셨잖아요. 이게 어떤 배지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이미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이어 사용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6개월 동안 어디다 넣는다고 했어요? 포이어를 코코넛 껍데기를 바닷물에서 불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여기서 나트륨과 염소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과일이니까 열매니까 뭐가 많다고 했어요? 바로 이 칼리, 포타슘이라는 칼리가 많이 들어있죠. 이 안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배지에 이제 질산칼슘으로 이걸 제거하고 이제 이 염소라는 걸 제거를 해요. 얘들이요. 그 다음에 이 코이어 배지는 아축생 상태로 와요. 이게 20m인데 이게 눌러서 와요. 보통 보면 1.5cm, 2cm 보셨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런 데로 들어오고 물을 넣으면 이게 쭉 퍼져요. 근데 이게 안 늘어난다. 이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뭐가 많다? 가는 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 이렇게 있어요. 사전 사용후 포수하면은 5배에서 5배까지 한다. 이게 보여. 내가 1.5cm, 1cm에서 1.5cm예요. 이만해요. 보면은 5배에서 10배 펀치가 됐어요. 그럼 몇 cm 올라가요? 10에서 15cm가 올라가죠. 우리가 보는 배지는 높이가 10cm에서 15cm짜리 코이어 배지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물 주면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pH는 4.8에서 6.9인데 아까 펄라이트나 안면 같은 경우는 돌이기 때문에 일정한데요. 얘는 뭐예요? 농산물이다 보니까 일정하진 않아요.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가 한 6 정도는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서 6, 7 정도 나오고 있고요. 6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CEC가 뭐라고 했어요? 양분을 땡기는 힘이라고 했어요. 코이어 배지는 양분을 땡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씨를 전처리할 때 영어 질산칼슘으로 전처리했죠. 호습할 때 이 씨를 몇으로 공급할까요? 그럼 질산칼슘 여기다가 토마토의 경우 한 3.5로 포습해요. 왜? 왜 그럴까요? 양분 먹으라고. 배지가 먹고 있으라고 3.5 정도 포수해요. 포수를 우리가 배지 안에다 물을 처음에 채우는 건 포수라고 했어요. 물을 골고루 먹기 위해 포수라는 걸 작업할 때 놓겠고요. 그 다음에 유효수분을 볼게요. 공급률에 비해 유효수분 함량은 30에서 35%로 낮아서 양액 관리가 비교적 어렵다. 안면은 몇 프로로? 70% 정도 된다고 했어요. 70%요. 얘는 거의 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배지 볼륨이 안면 대비 얘가 2배 정도 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수력이 높아서, 보수력은 뭐예요? 물을 갖고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물을 갖고 있는 능력이 높은데 왜 유효수분은 낮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물을 갖고 있는 보수력하고 유효수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효수분은 이 부피 안에 갖고 있는, 이 보수력이라는 것은 이 부피 안에 물을 70% 채웠느냐 50%까지 채울 수 있느냐를 우리가 보수력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유효수분은 뭐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의 중심이죠. 나무가 이 안에 있는 물을 내가 30%를 먹었으니까 전체 물이 이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이 물 중에서 내가 뭐 30%를 먹었냐 80%를 먹었냐 우리가 이걸 유효수분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호이어 배지가 왜 유효수분이 나빠요? 낮아요? 호이어 자체가 물을 땡기는 힘이 강하다고 했어요. 토양의 유효수분은 안면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호이어보다 토양의 유효수분이 낮을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유효수분 함량이. 토양이 낮죠. 토양이 낮아요. 토양이 낮아요. 보수력은 누가 높을까요? 토양하고 저기하고 호이어 배지하고. 물을 갖고 있는 힘은? 토양이 높아요. 물을 막 땡기거든요. 막. 그래서 우리가 유효수분이라는 것은 안면이 딱 흙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넣고 물을 땡기니까 뭐냐면은 이 모든 그러니까 내가 물을 갖고 있어도 식물한테 줄 수 있는 물이 있고 줄 수 없는 물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물에 줄 수 있는 물만이 유효수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수라는 것도 있어요. 중력수는 뭘까요? 여기서 하나 볼게요. 내가 이 안에 포수를 시켰어요. 배지 안에다가 물을 꽉 채웠어요. 채웠더니 이 배지가 11kg가 됐어. 10kg가 됐어. 내가 구멍을 딱 뚫었어. 그랬더니 10kg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력수가 몇 킬로예요? 3kg죠. 중력수는 뭐냐? 그러니까 식물한테 세배해 주는 거예요. 물을 빠져나가는 물들.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이제 중력수 빠지는 필요 없고요. 유효수분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보수력은 그 배지가 갖고 있는 물의 양을 여기다 보수력이라고 한다. 그렇죠. 가수성은 가수성이 좋아도 굳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딱딱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포이어는 그 자체가 질산칼슘, 아연 등 흡착하고 마그네슘,
그 용출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양액 제조시 유해되어 있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할 때 그 안면하고 코이어하고 처방전은 똑같이 만들고 단 뭐만 조심한다? 철만 2배로 넣어요. 철만 2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유기배지이기 때문에 소독하기 위해도 병균이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독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락스로 소독한다고 보세요. 락스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차이음산화토로 소독을 해요. 얘가 뭘 태울까요? 유기물을 태워요. 유기물을. 근데 내가 안면이야. 펄라이트예요. 그럼 어때요? 표면에 유기물이 있죠. 안면이 많아요. 코이어가 유기물이 많아요. 코이어는 안면 유기물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들어가다가 소독약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겠죠. 태우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근데 펄라이트나 안면은 어때요? 전체가 무기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차이음산으로 집어넣었으니까 락스로 넣었을 때 락스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유기물이 적으니까 그 밑에까지 소독이 가능한데 이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런 락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과산수로 소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얘들이에요. 그 다음에 흡착력이 뛰어남으로 녹약을 가져갈 때 무기보다 훨씬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얘가 뭐 땡기는 그러니까 뭐라죠? 농약도 우리가 관주로 농약을 줄 때도 많거든요. 그때 더 많은 농약을 줘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이어 배지의 장점은 뭐다? 첫 번째, 저렴하다. 가격이 싸다. 이건 저렴하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 친화적이고 폐기가 용이하다. 단점은 뭐예요? 제품에 따라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된 품질을 말할 수 없으므로 구입한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 왜 그래요? 농산품이죠. 그래서 공장에 찍은 게 아니라 농산품을 우리가 모아서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품질이 계속 다르고요. 어제 로트번호, 그러니까 어제 만든 어제 들어온 제품하고 오늘 들어온 제품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품질이 차이가. 전처리를 하지 않는 건 재배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처리 과정에 세척이 많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그리고 과습해지기 쉽고 급액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뭐 실력이,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급액 관리를 해도 뭐 쉬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코이어 배지가 안면 배지나 이런 배지에 비해서 조절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조절이 잘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재배 기술이 뛰어나서 배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내가 조정 기술, 그러니까 만약에 배지가 내 환경을 조절하기 쉽다는 얘기는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면은 배지의 근권의 이씨나 함수를 조절이 쉽다면 쉽게 조절하겠죠. 근데 조절이 어렵다면은 내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양분평을 놓기 때문에 뭐 초기 생육시 양분평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스를 통해서 양분을 꽉 채워놓고 있죠, 얘들아. 재배 기간 중 물리화학적 조건이 변함으로 배양의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이 깨지는 문제들이 있고요. 배액에 코이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배액을 재동화할 때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배액 재활용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면 배지보다는 사용이 어려운데요. 그래도 지금 코이어도 재활용을 지금 많이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큰 농장들은 거의 다 코이어 배지를 사용해도 배양액 재활용을 하고 있다. 오래 필터형하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톱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이것은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톱밥 지금 저는 사실 톱밥으로 수경 재배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있더라 정도. 그래서 옛날에는 뭐 캐나다나 이런 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사용하지 그냥 뭐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거 한 거 못 봤고 자료상으로만 있다는 얘기만 지금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톱밥 같은 경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톱밥을 표고버스 탈 때는 참나무 톱밥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 톱밥은 이제 수경 재배에서는 물이, 그러니까 배지가 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 집어넣으면 물이 쭉쭉 빠져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톱밥은 또 하나가 버섯 나와요. 여기서 버섯파리가 있으면 이거 버섯파리 있잖아요. 버섯파리 이게 수경 재배 적이에요. 가로치고 나중에 이제 왜 적이냐? 버섯파리가 버섯파리가 있으면은 이게 토마토의 풋마르병, 그러니까 과체류의 풋마르병하고 시드름병 이런 곰팡이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섯파리가 먹이가 뭘까요?
이름이 버섯이잖아요. 곰팡이랑 세균이 먹이에요. 그럼 주둥이에 뭐 붙이고 다녀요? 세균. 세균하고 곰팡이 붙이고 다니겠죠. 그럼 얘가 토마토 뿌리나 오이 뿌리를 건들면 뭐가 들어가요? 곰팡이나 세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자극뿌리파리, 그러니까 버섯파리를 쓰고 가로치고 자극뿌리파리라고 하는데 이 파리들은 저기 파체로 재배에서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많아요. 네. 톱밥에 들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배지 자로 및 배드 형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충전식에서 뭐 쓴다고 했어요? 지금은 자루로 가고 있죠. 그래서 자루로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지금 지금 새로 모실을 짓는다. 그러면은 자루를 쓰는 게 원칙인데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면은 자루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폼에 자루 배지를 쓰지 않고 충전실을 쓰면은 충전식이 좋다고 주장한 사람들 얘기하면은 스티로폼이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더 식물 내부의 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맞을까요?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한번 그래서 진짜 그런 거를 스티로폼 안에다 온도계를 넣어보고 한번 재봤어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걸로 찾아다 그렇지 않더라 절대로.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일단은 이제 부터 배지는 자루나 배드에 담겨질 수 있는 자루는 뭐예요? 아까 말한 자루, 배드는 뭐예요? 충전식이라고 했어요. 지금 충전식에서 전부 자루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충전식 U자형 배드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루를 집어넣고 있어요. 커대가 치고 있고요. 시판다거나 생산자 제작해서 사용하고요. 동일한 배지를 하더라도 배지가 담겨있는 자루나 배드의 형상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고요. 배지의 볼륨이 달라지잖아요. 특성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배지의 용적은 수분 함유량 관계에 있어서 작물의 흡수 능력과 금권의 크기를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은 파프리카 배지가 클까요? 토마토 배지가 클까요? 토마토 배지가 커요. 토마토 배지가. 파프리카가 뿌리가 작거든요. 증산량도 작고 그래서 작은 배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식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배지의 볼륨은 달라진다. 근데 높이 올라가는 건 파프리카인데 증산량이 작아요. 예. 그리고 식물이 작잖아요. 토마토보다. 토마토나 오이보다 작아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지 자료 배드의 조건에서 이제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뭐요? 결국이 좋아야 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운반이 용이해야 된다. 관리가 편리한다. 이거 문제 내면 다 맞죠? 틀리면 안 되겠죠? 그냥 당연히 어떤 조건을 강조해야 되냐?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입수가 용이해야 된다.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근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가격이 저렴한데 이게 다 돼? 그럴 리가 없죠. 가격이 비싸면 저렴하면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치와 배드 조건에서는 뭐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까지 가격 얘기할 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배지가 길쭉한 것과 넓은 것이 있는데요. 배지의 양이 똑같다더라도 수분 함량이 다르다. 15리터예요. 똑같이 15리터예요. 밑이 10cm고 높이가 10cm. 폭이 15리터인데 15리터 15 높이 10cm, 폭 10cm. 여기 잘못. 요거 15cm, 폭 높이 10cm, 여기 10cm가 있어요. 한 15리터죠. 어떤 사람은 7.5, 20, 높이가 7.5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가 7.5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높이가 10cm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배지의 볼륨은 똑같이 15리터예요. 그럼 물의 함량은 누가 높을까요? 높이가 10cm가 있고, 높이가 하나 7.5cm인데, 볼륨은 똑같아. 여기 폭이 달라가고. 누가 더 물을 많이 가질까요? 폭이 넓은 게 많죠. 왜 그럴까요?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차이가 나요? 위가 건조하고 밑에가 물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식물의 수경 재배를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배지는 균일한 게 좋아요, 균일하지 않은 게 좋아요? 함수율이 균일한 게 좋겠죠. 왜요? 균일할수록 뿌리가 골고루 분포돼요. 만약 위가 건조하고 아래가 물이 많으면 아래쪽에 뿌리가 많고 위는 뿌리가 적어요. 그럼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배지 양이 똑같더라도 수분, 그러니까 널쩍한 것과 길쭉한 건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배지 위면 항상 수분이 포화될 수 있으며 중력의 배지의 윗부분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다. 그러니까 밑에가 물이 많고 위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배지가 좋은 배지일까요? 낮은 배지가 좋은 배지일까요? 장단이 있을까? 근데 만약에 함수율이 똑같다면 높은 배지가 좋아요. 높은 배지가. 네. 근데 그러면 시중에서 팔고 있는 안면 배지 중에서 높은 같은 15리터인데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높은 게 비쌀까요? 낮은 게 비쌀까요? 높은 게 비싸요. 높은 게 비싸요. 그는 안면이니까 가능하고 안면은 우리가 처음에 짜듯이 짜요. 처음에 어떻게 짜느냐?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고 다시 이렇게 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 편차가 줄어드니까 높게 만들 수가 있죠. 대신에 뭐가 비요? 비싸지죠. 근데 코코넛 배지로 높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위가 항상 말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배지 높이를 정할 때 그냥 함부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시중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다녀보면은 업자가 말이야 높은 배지가 좋대. 그래갖고 폭이 15cm고 높이가 10cm고 같은 20리터인데 높은 배지 10cm를 쓴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죠. 나쁜 배지죠. 그건 배지로서의 성능이 떨어진 배지죠.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배지죠. 그래서 똑같은 양을 관수해도 길쭉한 것이 많이 배액되고 수분 함량이 적다. 그래서 길쭉한 것, 높은 것이 더 많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단어인 거죠. 똑같이 100ml를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100ml 줬는데 글루린 흡전 100을 똑같이 20g 뺐어. 나왔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위아래 편차가 작으면서 여기랑 여기랑 편차가 작으면 요 안에 80%의 물이 있는 바람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물이 많고 위로 가서 줄어지면서 여기와 그러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편차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위쪽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이 공간을 전부 다 활용하는 반면에 얘는 위쪽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내가 20리터 배지라도 실제로는 17리터 배지, 16리터 배지 된단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20리터 배지를 15리터보다 돈을 더 주고 샀는데 배지는 실제로 15리터 용량밖에 안 나오면 어때요? 손해를 보는 거죠, 얘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 뭐지 하면은 요새 배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코이어 배지 갖다가 코코넛 배지라 그러고 계시는데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들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농산물들은 안면 배지도 만들기가 힘들어서 외국 안면 중에서 굉장히 고급 안면에만 그 기술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수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지 작업의 배수구와 수분 함수량의 관계라고 하는데, 배수구가 클수록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빨리 건조해진다. 따라서 배지 하부가 열려있는 배지 형태의 경우 급액을 자주 해줘야 한다. 이게 뭔 소리냐 볼게요. 요게 배수구가 뭐냐면은 우리가 배풀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구멍을 뚫어요. 물이 빠지겠죠. 그러면 이 배구가 크거나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크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같은 크기를 여러 개 뚫어도 크다고 얘기하면은 배구가 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잘 빠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지 하부가 열려있는 배드 형태의 경우 급액을 자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이 잘 빠지는 경우에는 물을 자주 공급한다. 어떻게 자주 공급한다? 적은 양을 자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배지가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수구가 너무 작으면 배수가 잘 안 돼 스페를 받기 쉽다. 따라서 자루 형태의 경우 배수구를 작게 뚫어 스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실제 그래요. 제가 가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12시까지만 물 주세요 해서 3번 4번만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1월 달에 스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배지를 들어봐. 3번 4번 주는데 배지가 엄청 무거워. 그럼 제가 이 밑에를 딱 보잖아요. 배구가 잘못 뚫려 있거나 작게 뚫려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배구는 어디다 뚫어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배지가 여기가 높고 이쪽이 낮아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요. 어디다 뚫어야 돼요? 여기다 뚫어야죠.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다 뚫으려면 여기다 뚫어야 되겠죠. 언제? 낮은 방향으로. 근데 여기 뒤에다 뚫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겠죠. 근데 만약에 들어봤는데 여기 뚫고 여기 뚫었고 여기 뚫고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지가 무거워.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 뚫죠. 이거 왜냐면은 여기 물을 여기서 빠지고 여기 물을 여기로 빠지고 이 뒤에 물 여기로 빠지라고 더 많이 뚫죠. 그래서 이거는 배구는 내가 이 배지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지가 생각보다 무거우면 뒤에 구멍을 더 뚫으셔야 돼요.
그만큼 개수만큼 더 뚫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수구는 어디다 뚫는다? 이 배수구라고 하는 배수구 배수구는 어디다 뚫는다?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가장 낮은 위치에. 이 배수구만 잘 뚫어도 습해날 일이 그러니까 거의 없다기보다 많이 줄어요. 많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뚫는다? 관례대로 뚫는 게 아니지. 어디다 뚫는다? 가장 낮은 곳에 뚫는다는 가장 낮은 곳에. 관례대로 뚫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이제 그 파프리카 안면판이라고 해서 파프리카를 이렇게 옛날에는 베드가 배드를 이렇게 설치했어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게. 그래서 구멍을 어디다 뚫을까요? 여기다 뚫었죠. 유럽 애들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 버터베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양옆으로 물이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 습성들 여기만 뚫어. 그럼 잘 뚫은 거 못 뚫은 거예요? 못 뚫은 거죠. 그럼 어디 뚫어야 돼요? 양쪽 뚫어야죠. 이게 바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우리가 저기 자동차에서 나오는데 옛날에 마차 있잖아요. 우리가 영국 보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반대 방향 있죠. 우리는 안쪽에 달렸잖아요. 얘는 바깥쪽에 달렸죠. 왜 그럴까요? 옛날에 말을 떼찌질할 때 이게 사람이 부딪혔나 봐요. 그래갖고 이거를 배치를 했대요. 근데 이거를 자동차가 오면 말이 없잖아요. 떼찌질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쪽에 달아야 되는데 아직 그 마차의 특권에서 이쪽에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은 자동차들이 박살을 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내수용과 수출이 어떻게 돼요? 디자인이 달라지죠. 그럼 어떻게 무슨 비용이 발생해요? 그렇죠. 내가 설계에다 뭐 다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농업계 보면은 옛날에 그 네덜란드 들어올 때 옛날 압류 배드 이런 상태의 배드가 들어왔으니 이때 뚫었던 게 맞는데 지금 시대가 지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 뚫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무빈패처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봤을 때 야 과거에 하고 지금하고 일단 우리가 알 게 뭐예요? 배수구는 어느 위치에 가장 낮은 곳에.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제일 낮은 곳이 어디였다? 여기였죠. 지금 제일 낮은 곳이 어때요? 양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뚫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업체에서 그죠? 공장에 뚫어보면 한쪽에 뚫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배수구 위치와 지백판의 바닥 높이가 관측 중요한데요. 지백판을 가장 낮은 곳에 배수가 있도록 해야지 배지의 배양액이 바다에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배양액이 벌려 달라고 하면 당연히 9배로 해서 배액판이 가장 낮은 곳에 줘야 되겠죠. 배액판이 어디예요? 우리는 버터베드를 이렇게 있으면 어디로 빠져요? 여기죠. 여기가 어디요? 가장 이쪽 설치되어 있잖아요. 양쪽에 여기가 가장 낮은 곳이죠. 무료 여름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요. 낮은 곳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경 배지에서 이제 제가 설명도 볼게요. 육묘 관련부터 들어갈게요. 우리가 육묘 종류는 육묘를 그러니까 그 육묘 도중 이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육묘 트레이에서 이제 전면에 이루어진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면세대 유해 방법은 거의 다 바로 육묘 도중에 이식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뭘까요? 흔히 트레이 육묘라고 하죠. 트레이 육묘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트레이에다가 심어서 정식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키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이 있고요. 육묘 비용이 저렴하고 보유 품질은 나쁘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육묘도 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묘하다가 큰 포트에 이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럽에서의 육묘장에서는 거의 다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요. 그러니까 셀에서 키워서 큐브로 가고 그 뒤에 보이실 그 셀의 큐브가 뭔지는 잘 모르시지만 이제 사실 공부할 거예요. 그냥 작은 공원에 키워서 큰 공원으로 간 다음에 다시 포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육묘 비용이 비싸죠. 그다음에 묘의 품질이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토마토의 경우 하나방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그 큐브로 키워서 오게 되면은 1화방부터 묘를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유묘 시설 같은 경우는 유묘 기간 중에 이제 병해충에 감염되면 치명적이거든요. 특히 어린 나무가 병에 잘 걸릴까요? 큰 나무가 병에 잘 걸릴까요? 큰 나무가 훨씬 강해요. 식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식물들도요. 크면 클수록 식물이 벌레한테 그냥 당할까요? 싸우지 않을까요?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화학물질 내뿜어내요. 그 화학물질 내뿜고 그다음에 털 있잖아요. 털로 찔러대고 해서 벌레들이 나한테 못 오게 해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게 없어. 그럼 어때요? 어렸을 때는
병해충이 훨씬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묘장에는 병이 쉽게 걸리고, 그래서 그다음에 토양으로부터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역류혈실 오질은 토양에서 놓고 바닥 전면을 멸칭하게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멀칭뿐만 아니라 토양에서 공간을 30cm 이상 띄우게 됐어요. 토양으로부터. 왜요? 모든 병원균은 토양에 잔뜩 들어있거든요. 토양을서부터 배지를, 그러니까 육묘할 때 띄워져 있고, 육묘를 방충망을 설치해서 해충을 방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토, 육묘한 상토가 있는데 상토에 따라서 물리학성이 다르고요. 그 특성을 잘 고려해야 되고요. 안면 재배의 경우는 안면 플럭을 사용합니다. 안면 재배가 아닌 경우는 안면 플럭을 사용하는 거였지만, 병균이 없는 피트머스나 펄라이트를 이용해서 혼합상토를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묘의 아랫잎이 뒤에 자주생이 되면 묘가 경화된 걸 의미하며, 이러면 전물을 많이 수행하고 있어요. 정체가 나면 태백이 강한 정은 묘가 되고요. 정체성에는 온도를 낮춰 경화시키고요. 이렇게 하면 전분을 많이 저장하게 되고요. 유람철 고온기에는 태양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요. 육묘시에는 바람을 공급하여 키가 작고 감염이 돼요. 지금 이거 쭉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파종할 때는 10에서 20%를 많이 파종해. 내가 10,000포기 할 필요하면은 11,000포기에서 12,000포기를 파종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궤양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균에 발견될 수 있는 약들을 우리 침종을 통해서 이제 온탕 침지법 소독하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온탕 침지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육묘장에는 거의 하지 않고요. 유럽 육묘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게 귀찮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유럽에서 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파종은 토양과 격리된 곳에서 하고, 그래서 토양과 격리된 20cm, 30cm 떨어진 이런 책상 같은 높이에서 육묘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습도는 85% 이상이어야 되고, 상토가 말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파종이고, 발화라고 해서 이게 지금 발화 시설이 있는데요. 발화할 때는 햇빛이 필요 없거든요. 대부분 종자가 껌껌한 걸 좋아하는 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습도를 우리가 뭐 지금 80% 이상에서 거의 포화습도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데, 그 다음에 온도는 우리가 고정시켜놔요. 23도 쭉 한 온도로 가고요. 발화후 이제 파종 후 민멸 공기에 노출시켜 당근하고 쭉 있는데,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요.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쪽이에요. 그다음 육묘장으로 이제 갖고 들어오는데요. 이제 이게 찬바람 맞으면은 그 나무가 망가질 수 있어 이제 좀 안 좋은데요. 일단 환경 관리가 되고. 조금 더 뒤에 가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조금 어렵게 들으세요. 뒤쪽에 재미있는 게 있어갖고, 환경관리 육묘장에 오게 되면 육묘장 온도는 가능하면 서늘하는 관련 좋으며 습도보다 온도 조건의 유지가 우선적이다. 그래서 이 서늘하다는 의미는 밤에 서늘하다는 얘기일까요? 낮에 서늘하다는 얘기일까요? 낮에 얘기해요. 낮에는 서늘하게, 밤에는 따뜻한데 서늘해요. 예, 18도면 서늘해요? 따뜻해요? 서늘하죠? 네, 서늘한데 낮에 23도면 어때요? 서늘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낮에는 서늘하게 관리하는 게 좋고요. 습도를 높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50% 차가워를 좀 해줘야 되고요. 육묘장에서 이동 후에 보통 24일 평균을 23도로 맞춰주고요. 만약 주가 온도가 23도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야간 온도를 낮춰 평균을 조절한다. 밤에 27도면 낮에 저녁에 춥게 해서 평균 온도가 23도 맞춰야 되고요. 겨울철에 주야가 동일하게 20도 관리하고, 육묘의 삽수는 80% 이상이 적절하고요. 파종판은 반드시 지상에 40cm 이상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토양으로부터 얼만큼 떨어뜨려야 토양 전염병이 그 육묘 쪽으로 올 수가 없겠죠. 흙은요 간단히 더럽다. 세균과 곰팡이 덩어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파종판은 그래도 이만큼 띄워놔야 되고, 법적으로 지금 상업용 육묘장 있잖아요. 내가 육묘장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